여러분 안녕하세요. 유로망스 투어입니다. 저번 편에 이어서 이집트 여행을 즐기실 때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우선 이 이집트 여행의 테마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고대 이집트는 기원전 3100년경 나르메르 왕이 이집트를 통일한 후부터 마지막 파라오 클레오파트라 7세를 끝으로 30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유지되었습니다. 장엄한 스토리가 있는 유산들을 만나볼 예정인데, 이집트 고대 신을 모셨던 신전과 왕의 무덤, 피라미드가 대표적입니다. 두 번째, 이집트의 가공할 만한 자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국토의 대부분이 사막이라 도심 밖으로 조금만 벗어나도 끝이 보이지 않는 사막이 펼쳐져 있어 경외감이 들고, 반면에 활력과 생명이 가득한 휴양지로 꼽히는 지중해와 홍해, 무엇보다 이집트인의 삶의 터전인 나일강을 원 없이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오늘 할 이야기인데, 저번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여러분이 만나게 될 이집트 사람입니다. 저도 박물관보다 현재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더 재밌고 궁금합니다. 멋진 유산을 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도 좋지만 현지인들과 소통하며 새로운 경험을 얻어가는 것만큼 특별한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호객행위에 시달릴 수도 있고 또 여러 이해 안 되는 상황들을 마주하실 텐데, 간단히 예를 들자면 맥주를 시켰는데 망고 주스가 왔어요. 콜라를 3번이나 주문했더니 안 가져와서 포기하고 있었는데 밥을 다 먹으니까 가져다 줬어요. 계산을 했는데 거스름돈을 안 가져와요. 까먹은 건지 일부러 이러는 건지. 우선은 호텔이나 크루즈처럼 사람이 많은 곳에서 주문을 하면 잘 잊어먹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일을 할 때 진중하기보다는 친화력이 돋보입니다. 여행객이랑 악수도 하고 또 스몰 토크도 하고 접시 치우고 이러다 다른 주문을 받게 되면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한국처럼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기대하기 힘들어요. 돈을 안 거슬러 주는 거는 그 사람이 진짜 나쁜 사람이고, 제가 뭐 딱히 설명드릴 건 없습니다. 사실 이집트인들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들이 믿는 이슬람교에는 5가지 종교적 의무가 있는데, 그 중에 세 번째가 바로 자카트, 자선입니다. 자산의 2.5%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부하도록 되어 있고, 그게 안 되면 음식으로도 합니다. 저도 길을 지나다가 어려운 이에게 적선하는 이집트인들 참 많이 봤습니다. 또 이집트의 차량은 대부분 오래된 중고차이고 막 사용하다 보니 도로 한복판에서 차가 고장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걸 본 사람들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프로야구에 벤치 클리어링 하는 것 마냥 사람들이 모여들고 열띤 토론을 거친 뒤에 도로를 점거하고 오는 차 가는 차 다 막아 세우고 문제 차량을 옮겨서 도와줍니다. 만약 여러분이 공경에 처하고 어려움이 있다면 근처 가게에 들어가서 도움을 한번 요청해 보세요. 그들이 도와줄 겁니다. 이거 정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집트인의 또 다른 면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피라미드에 가고 싶은데 가는 길을 잘 모르겠다고 칩시다.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야겠죠. 이 말을 거실 때는 눈을 마주치고 아살라무 알라이쿰 이라고 하시고 피라미드 손짓 발짓 다 써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무하마드 씨는 아주 장황하게 피라미드로 가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그의 말대로 가보니 피라미드 빵을 파는 빵집이 나왔습니다. 네, 이 인내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시도해봐야겠죠? 옆에 있던 또 다른 친절한 무하마드 씨가 이번에는 자기가 직접 길을 안내해주겠다고 합니다. 무하마드 씨를 따라가 보니 피라미드 기념품을 파는 가게가 나오네요. 자연스럽게 비즈니스가 시작되네요. 오마이갓이죠. 아니, 이집트에서는 알라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이집트인들 일단 몰라도 가르쳐줍니다. 몰라도 자신감 있게 오케이. 자, 여러분이 그늘이 없는 땡볕에서 관광을 하다 보니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드시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이집트 카페에서는 얼음이 들어간 시원한 커피를 팔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이스를 강조해서 말합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세요. 그러면 이집트 직원이 오케이 라고 말하고는 마그마처럼 펄펄 끓는 커피를 가져옵니다. 아니, 내가 보면 아까 아이스 또 자유여행 하실 때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될 게 바로 시간인데요. 이 이집트 사람들은 급한 게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집션 타임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집트 거주할 때 비자를 한번 발급받으러 간 일이 있었는데요. 가보면 정말 속 터집니다. 왜냐하면 이 수백 명이 기다리고 있어도 그 창구에서는 급한 게 전혀 없거든요. 더 이해가 안 되는 건 다른 창구들은 하루 종일 한가하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기도 시간, 식사 시간 다 가지고 정작 퇴근은 3시 전에 해버립니다. 또 이집트에서는 제 시간에 출발하는 기차 없고 제 시간에 도착하는 버스 없습니다. 도시를 이동할 때 이 버스를 타시면 이 예정보다 1시간은 기본으로 늦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출발 시간이 돼서야 느긋하게 인원 체크하고 또 휴게소에 도착하면 딱히 쉬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커피 한잔 하면서 대화를 시작하면요 30-40분은 훌쩍 지납니다. 이 점 고려하셔서 여행하시고 또 이집트 내에서 가장 긴 이동 구간은 수도 카이로에서 야간 기차를 타고 아스완으로 갈 때인데요. 이 기차는 출발지인 카이로 기차역에서 티켓을 살 수 있고 저녁 7시 출발합니다. 한 노선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는 티켓만 사고 기자역에서 탑승을 했습니다. 내부 구경시켜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현재 이집트 야간 열차에 탑승을 해 있는데요. 이 열차는 수도 카이로에서 최남단 도시 아스완까지 장장 12시간을 달려 도착을 하게 됩니다. 기차가 상당히 오래됐고 내부가 협소해서 불편한 점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그렇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상하게 이 기차를 타는 게 더 좋더라고요. 럭셔리한 기차는 아니지만 생각보다 아늑해서 잠이 잘 오고 무엇보다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자, 우선은 기차 내부로 들어오시면요 객실마다 번호가 써져 있습니다. 이 티켓에 맞는 번호를 보고 들어오시면 되고 2인 1실입니다. 두 분이서 원래는 같이 써야 되는 방이고 1층, 2층 나눠져 있고 1층은 이 차장님이 와서 저 소파를 침대로 바꿔줍니다. 여기 보시면 세면대가 있는데 물이 잘 나오죠? 물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그나마 다행이고 똑똑똑 물방울만 떨어지거나 아예 안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2리터 물을 사들고 갑니다. 여기 보시면 콘센트도 있고 전등도 있습니다. 눌러보시면 이거는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네 마지막 잘 되네요. 또 저는 혼자 방을 썼기 때문에 2층을 씁니다. 이유는 요람처럼 아늑합니다. 또 옆에 보시면 온도 조절하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지만 다 안 됩니다. 그냥 네 미비한 점이 많지만 이국적인 풍경 속에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이집트 여행을 하실 때 불편한 점을 많이 느끼실 겁니다. 저 또한 이곳에 처음 와서 느낀 것이기도 합니다. 도로에만 나가보셔도 사람, 자동차, 당나귀, 마차까지 섞여서 지나가는 무질서 그 자체이고 시간은 늘 맞지 않고 고쳐야 할 것 투성입니다. 그런데요, 그들과 함께 지내다 보니 그 무질서처럼 보이는 환경 속에서도 그들 각자의 방식과 여유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한국의 편리한 환경에만 익숙해져 있던 제 조급한 마음이 모든 걸 부정적으로 본 게 아닌가 합니다. 이번 여행에서 운이 좋게도 이집트의 땅끝 마을에서 그들의 여유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집트 최남단에 위치한 아부신베레는 신왕국 시대의 파라오 람세스 2세가 지은 대신전이 있습니다. 카이로에서 야간 기차를 타고 도착한 아스완에서 남쪽 누비안 사막으로 4시간을 더 가야 도착하는 곳입니다. 보통은 호텔이나 크루즈에서 제공하는 차량을 이용하거나 버스 터미널에서 버스를 탈 수도 있습니다. 저는 마이크로 버스로 이동을 했는데요. 이유는 제 시간에 와야 될 버스에 문제가 있어서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위에 짐을 싣고 보통은 3명씩 한 좌석에 앉지만 사람이 많아서 4명씩 앉았고 총 18명에서 탔습니다. 이 에어컨도 안 나오고 무릎도 제대로 펼 수 없는 좁은 차 안에서 5시간을 달려서 오니 꽤 힘이 들었습니다. 자, 문제는 다음날 아부신벨에서 아스완으로 돌아올 때였는데요. 이날도 어김없이 버스에 문제가 생겼다며 오지 않았습니다. 해서 마이크로 버스를 타야 하는데 상황이 조금 더 안 좋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버스는 출발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서 정원인 14명이 모여야 출발을 하는데 이 승객이 저 혼자였거든요.
즉 13명이 더 와야 합니다. 저는 기사님에게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물었습니다. 당연히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걸 알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집트의 이런 시스템이 불만스러웠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돈을 많이 지불하면 바로 출발할 수도 있긴 합니다. 게다가 에어컨이 나오는 럭셔리한 최첨단 차량이죠. 저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 당시 기온이 40도를 웃돌았고 언제 출발할지 모르는 버스를 마냥 기다려야 한다는 게 내키지 않거든요. 그때 또 다른 승객인 이집트인이 왔습니다. 자리를 잡고 홍차를 주문하더라고요. 카페 직원이 저한테도 차 한 잔을 권유하는 겁니다. 저는 그 무더위에 이집트인처럼 뜨거운 홍차를 마셨는데 이상하게 이 마음이 가라앉고 또 왠지 모를 승부욕이 발동하면서 이들처럼 한번 기다려보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이제 2명이 왔으니 12명이 더 와야 버스가 출발하는데요. 드문드문 한 명씩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막연한 기다림이 익숙한 듯 각자 자리를 잡고 서로에게 안부를 물으면서 편하게 대화를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늘 일상이겠죠? 또 이집트는 모두가 모두에게 이름을 부릅니다. 할아버지가 무하마드면 무하마드라고 불러요. 제가 여기서 만난 사람들 중 누비안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잠깐 설명해드리자면 누비아 왕국은 아프리카 최대의 황금 문명의 중심지였고 이집트와는 오래도록 무역을 해왔습니다. 세공기술과 예술성이 뛰어나 진기환 장신구와 보석, 이집트 사제들이 입는 표범 가죽과 원숭이를 보내주었고 무엇보다 이집트의 황금 유물은 대개 누비아에서 조달한 황금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집트 신왕국 시대 투투모세 1세에게 정복을 당해 같은 이집트 신앙에 흡수됩니다. 기원전 8세기 이집트가 리비아와 전쟁 당시 누비안 사람들이 이집트를 도와주었고 그들을 이끈 통치자 피안키와 후계자들은 이집트 제25왕조의 파라오가 됩니다. 수단에서 지중해까지 어마어마한 영토를 가지고 있었고 비록 오래 가지는 못했지만 위대한 왕으로도 평가받습니다. 오늘날의 이집트 내 누비안 사람들은 남쪽에 많이 살고 있으며 특징은 이집트인과 달리 피부색이 검고 또 예술성과 음악성이 뛰어납니다. 저는 누비아인 이집트인과 함께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처럼 새로운 승객이 올 때마다 기쁜 마음으로 인사도 했고요. 이곳에 12시에 도착을 했는데 버스가 출발한 시간은 4시였습니다. 정확히 14명을 태웠죠. 에어컨도 없는 비좁은 차량에 모두가 몸을 구겨놓고 사막의 뜨거운 모래바람을 견디며 깜깜한 밤이 돼서야 아스완에 도착을 했습니다. 피곤하긴 했지만 한국에서 늘상 누렸던 편리한 생활에 익숙해져 있던 제가 이집트에서 잠깐 힘들고 불편한 것을 견디지 못하는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만약 이 마이크로버스를 기다리지 않고 개인 차량을 탔다면 이런 경험은 하지 못했을 거고요. 아부신벨 버스 시스템을 뜯어 고치는 대신 제 마음을 바꾸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여행객이니까요. 그리고 그것을 가능케 해준 것은 누비안 직원이 건네준 홍차 한 잔입니다. 저는 버스를 기다리며 홍차 2잔을 마셨고 이 2잔의 가격은 단돈 1달러였습니다. 이집트 속담 중에 나의 이웃이 당신의 이웃이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설령 피해를 조금 받아도 잘 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웃은 또 나의 가족과 친구의 이웃이거든요. 매일매일을 가족, 친구, 이웃과 함께 대화를 하며 풍족하게 보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차를 한 잔 내어줄 수 있고 처음 마주친 사람에게도 인사할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남쪽으로 여행하시다 보면 길거리에 이런 점토 항아리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피라미드 훨씬 이전부터 사용된 올라라는 이름의 항아리입니다. 곡식과 물을 저장하는 용도 말고도 파라오의 장기를 보관해 무덤 속에 안치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제르라는 이름으로 나일강 물을 담아 놓으면 불순물이 가라앉고 물이 점토 바깥면에 흡수되어 증발하면서 내부가 시원해집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 일을 하다가 마시기도 하고 사막을 걸어온 목이 마른 나그네가 마시기도 합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이집트인들이 다양한 외부인과 잘 섞여 지냈던 것도 함께 나일강 물을 마시는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흙으로 만든 물 항아리야말로 먼 옛날부터 이집트인과 이방인을 한데 이어주는 가장 특별한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부신벨 카페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카페 직원과 친해졌는데요.
버스가 출발하기 전에 그 친구가 저한테 다가오더라고요. 누비아어로 인사를 해줬습니다. 엔나 피아르데 사디키, 잘가 내 친구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집트는 요즘 방송에서 꾸준히 언급되고 있고 다양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매력적인 여행지임에 분명합니다. 이집트 여행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그리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비록 지나친 호객행위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택시를 타도 협상을 해야 하고 어디든지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1를 외치며 물건을 들이밀거든요. 모든 것을 다 따지면서 여행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럴 때는 $1의 행복을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날이 갈수록 즐거워하는 자신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모두가 함께 나일 강물을 마시며 수천 년의 시간의 파노라마가 장대하게 펼쳐진 역사 속으로 떠나는 여행. 모두와 친구가 될 수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소박하지만 따뜻한 정과 여유를 느낄 수 있는 곳. 바로 이집트입니다. 네, 오늘 투어 여기까지입니다.